국회 정보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석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현재 북한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대북 제재에 따른 북한의 경제난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했습니다. 이제 올 10월이면은 북한의 이대로 대북 제재가 계속된다면은 북한의 모든 외화 벌이와 모든 해외 자산은 동결되고 달러 자체도 고갈될 것이라는 그러한 이제 분석을 저희가 받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금 대북 경제 제재에 따른 효과가 나온다라는 증언들은 계속 잇따르고 있죠. 조금 전에 본 강석호 의원의 이야기, 대북 제재가 이대로 유지되면 올해 10월 북한의 모든 현금, 달러는 고갈될 것이다. 즉 경제가 마비된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리정호 39호실 출신 탈북자는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북한이 미국의 대북 제재를 1년도 견디지 못한다. 즉 올해 안까지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일까요? 심지어 북한에서요. 말 못할,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노동신문 발행 부수가 엄청나게 줄어들었군요. 어느 정도로 줄어드는 겁니까? 지금 표에 보면은 지난해보다 3분의 1로 줄었군요. 그렇죠. 80년대 북한이 6차 당대회를 할 때 150만 부. 근데 그로부터 한 20년 지나서 지금 60만 부. 그다음에 올해는 이제 20만 부면 종이 살 돈이 없다는 건가요? 예, 중국에서 이제 종이를 사와야 그걸 노동신문을 찍어내는데 네. 그 이제 칼라 사진도 나와야 되고 하니까 종이가 후술한 것 같지만 또 웬만한 종이 쓸 수가 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20만 부라고 하면은 북한의 이제 노동당원이 지금 한 220만 명인데 이게 220만 명 중에 지금 20만 명한테만 공급한다. 그러면 당 세포 비서까지도 이게 노동신문을 못 받아본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그 노동당의 입이라고 하는 눈이라고 하는 노동신문을 저렇게 줄여야 한다면 다른 네. 분야가 어떨지는 상상이 가는 겁니다. 사실 종이는요. 유엔 제재 대상의 품목에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이가 부족해서 이렇게 노동신문 자체를 부수를 줄인다는 것은 그만큼 현금이 없고 살 돈이 없다. 무역 자체가 봉쇄돼 있다. 그런 이야기겠죠. 이게 이제 노동신문은 북한에서 제일 좋은 종이로 만들기 때문에 네. 대부분 다 수입한 종이로 만듭니다. 네, 중국에서 수입하겠군요. 그렇죠. 이제 옛날에는 일본에서 수입하다가 이제 일본하고 사이가 안 좋아졌기 때문에 이제 중국에서 수입하는 것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북한에서 다른 신문들은 옥수수 같은 걸 갖다가 거기서 펄펄 뽑아내가지고 네. 뭐 신문도 만들고 가기 때문에 네. 신문을 이렇게 보다 보면 글씨가 막 떨어집니다. 아, 종이에서요? 네, 아마도 그렇게 이제 질이 안 좋습니까? 그렇습니다. 종이가? 네, 그래서 아마도 20만 부 노동신문은 20만 부 찍는다 하더라도 아마도 펄펄 수입 못하면은 네. 옥수수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신문 보다 보면 글씨가 막 떨어질 겁니다. 그 정도의 상황이 됐군요. 심지어요, 얼마 전에 이 남한을 방문했던 김여정이 타고 왔던 전용기 기억하시죠? 이 전용기가 비행기가 떠서 무선으로 통신을 해야 되는데 이 통신 요금을 내지 못해서 유선으로, 그러니까 비행기는 하늘로 날아가는데 유선으로 지금 비행기가 떴다고 우리 측에 통보가 왔었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군요. 그렇습니다. 평양에서 출발한 비행기가 김정은 전용기였죠. 그게 남한 영토로 들어왔을 때 이제 당연히 연락이 와서 관제권을 넘깁니다. 우리나라도 넘기는데 보통 위성망을 사용하는데 북한에서 유선 전화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네. 알고 봤더니 위성망이 이미 8개월째 요금을 내지 못해서 홍콩에서 이제 위성망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홍콩의 서비스 업자가 끊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런데 위성 통신은 항공기한테는 안전과 직결된 문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당연히 이제 위성 통신은 언제든지 항공기라는 게 늘 위험한 상황에 놓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위성 통신을 통해서 늘 어느 공항의 관제 탑하고 연락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 자체를 아예 못하는 상황에서 비행기가 떴던 겁니다. 네. 자, 그러니까 미국의 경제 제재, 우리 정부도 북한에 대한 제재를 하고 있죠. 이 제재가 지금 제대로 북한에서 효과를 내고 있다. 이런 반증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김정봉 실장 신임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국제사회 대북 제재로 북한 경제가 타격을 입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북 제재가 먹힌다는 미국 정부의 첫 언급입니다. 북한은 최근 중국과 러시아에서 일하는 노동자 17만 명에게 연내 전원 철수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대북 제재에 동참한다는 신호를 읽힙니다. 이미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미중 정상회담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북한 경제에 타격을 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e talked about foreign labor as well, and a lot of businesses that up along the China-North Korean border are shutting down as a result of the sanctions. 특히 제재가 북한 주민은 물론 군부 일부에까지 압력을 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가 대북 제재 실효성을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정황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북한 정부가 중국과 러시아에 파견된 자국 노동자 17만 명에게 올 연말까지 귀국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대북 제재에 동참해 북한에 압력을 가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북한은 해외 노동자 수출로 매년 우리 돈 2,570억 원의 외화를 벌어들이는데 이들이 철수할 경우 김정은 정권 유지에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매티스 미 국방장관도 제재를 통한 북핵 문제 해결을 강조했습니다. Condemned by NATO, by European Union, I can go on. This is a diplomatically led and reduce their economic situation, or they can come to the negotiating table. 에이펙 정상회의 참석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한번 대북 압박과 제재 동참을 강력히 호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을 비핵화하기 위한 미국의 대북 압박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전략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요.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군사 압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번 순위부터는 김정은의 돈줄을 죄는 미국의 경제적인 압박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정수 차장, 네. 지금 미국 재무부가요. 지금 라트비아 민간은행을 미국 금융망에서 아예 퇴출을 시켜버렸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라트비아의 작은 민간은행을 왜 갑자기 미국 재무부가 이렇게 퇴출을 시켰을까? 네. 그 라트비아의 ABLV라는 은행이 있는데요. 네. 이 은행의 거래 내역을 그 미국 그 재무부 금융범죄단속관에서 면밀히 살펴봤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북한으로 들어가는 상당수의 그 달러 현금들이 이 라트비아 은행과 거래하는 여러 조그마한 회사들, 유령 회사라든지 아니면 개인을 통해서 송금이 되고 또 인출이 되고 이런 정황들이 발견됐던 겁니다. 그리고 네. 그 돈을 추적해 보니까 북한의 어떤 그 무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생산하는 것과 관련돼 있는 것으로 보이는 그런 거래들이 저 라트비아 은행에서 굉장히 많이 보였고, 그래서 미국 재무부가 정말 어마어마한, 사실은 이거는 뭐 은행에 대해서는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금융망에 접근을 할 수도 없고 미국의 계좌를 개설할 수도 없는, 사실 지금 전 세계 거의 모든 기업들이 미국 달러를 통해서 거래를 하는데요. 그렇죠. 무슨 수출, 수입 기업들도 모든 그렇습니다. 결제를 달러를 근본으로 하지 않습니까? 저 라트비아 은행, 저 민간 은행에서 아마 그 과거와 같은 방코델타 아시아 은행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냥 정상적인 고객들이 은행에서 돈을 다 빼는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은행이 사실상 거의 뭐 사형 선고를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 은행은 뭐 우리는 그런 불법 혐의가 없다 그러면서 굉장히 반발하고 있는 상태지만 미국 재무부는 어쨌든 그 아랑곳 없이 거래 안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라트비아라는 이 나라에 있는 민간 은행이지만 이 발트 3국 중에 가장 규모가 큰 민간 은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자금을 돈 세탁해줬다라는 이유로 미국은 라트비아의 이 ABLB 은행과의 모든 금융 거래를 중지시켰기 때문에 이제 이 은행과 거래하고 있던 라트비아 이 나라 내의 모든 기업들은 결제를 할 수 없는 상황. 이렇게 되면 다 국내 기업들이 부도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런 예가 이번이 벌써 세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금융거래를 끊었던 경우가요. 자, 이게요. 이 3국 금융기관을 제재한 건 이번이 세 번째인데 전 세계 금융기관을 향해서 미국이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다음 그림 보실까요? 첫 번째가 2005년도에 실시됐던 마카오 방코델타 아시아은행 북한과의 거래한다는 이유로 모든 거래를 중지했었고요. 중국 단둥은행이 지난해에
미국이 거래를 중지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번이 세 번째군요. 네, 이거를 지난번에 마카오 BDA 은행을 네. 제재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전 세계 어느 누구도 북한과는 거래를 하지 않기 때문에 북한의 무역회사 직원들이 전부 다 가방에다 달러를 넣고 다녔었습니다. 그러다가 사기도 당하고 또 상대편 그 국가들이 북한하고는 거래하기가 싫은 겁니다. 왜냐하면 네. 돈을 전부 다 이렇게 손으로 세야 되니까 네. 이게 보통 불편합니까? 네. 그래서 북한이 굉장히 힘들어서 그때 김계관 외교부 부부장이 피가 얼어붙는다든가 네. 아니면 또 북한의 실무자들이 나는 피가 막 타들어간다든가 아하. 하는 그런 그 고통을 호소한 적이 있는 게 바로 방코 델타아시아은행의 제재였었습니다. 네. 까지만 조금 부연을 하자면 네. 지금 대북 제재라든가 이런 것들이 미국의 독자 제재뿐만 아니라 유엔의 어떤 제재안까지 그 북한의 돈줄을 굉장히 촘촘하게 재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서 최근에 하는 것이 바로 가상화폐 해킹입니다. 가상화폐 해킹을 일본에서도 거의 어마어마한 몇 천억 규모의 그런 가상화폐를 해킹을 했는데 문제는 해킹을 했다고 해서 그게 다 현금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해킹을 해서 그냥 예를 들어서 가상화폐 비트코인이면 비트코인, 아직은 달러라든지 현금화하지 않은 가상화폐 자체를 그냥 북한이 갖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어디서든 그거를 자금 세탁하고 싶기 때문에 지금 여러 은행들, 여러 나라들을 지금 두드리고 있다. 네. 이런 첩보가 지금 미국 재무부에 있다고 하고요. 아하. 미국 재무부 그 맨델컷 차관이 바로 그 부분을 굉장히 집중적으로 지금 모니터링하고 있고 조치를 취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미국과의 거래를 중지시키는 조치가 얼마나 이 해당 은행들 그리고 그 해당 국가에는 정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냐 하면은요. 이 미리 경고를 하지도 않았는데 알아서 북한과 거래를 끊는 은행들이 속출을 하는 것이 그 현상이라고 합니다. 자, 합의를 해서 네. 그다음에 2.13 합의가 있어서 이제 북한하고 앞으로 방코 델타아시아를 풀어주기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도 풀어줄 방법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네. 미국 내에서도 재무부가 보증을 쓴다 그래도 미국의 어떤 은행도 그 북한과 거래를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게 해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해서 겨우 2천억만 불을 이제 돌려주게 됐는데 네. 그 과정이 굉장히 힘들었기 때문에 미국의 그 금융 제재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그때 정말 실감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군사적인 제재는 눈으로 보이는 무기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협적이다라고 쉽게 느낄 수 있겠지만 이 경제적인 제재는 보이지 않아서 어떤지 잘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지만 사실 해당 나라의 경제 자체가 마비될 수 있는 그 정도의 강력한 제재 조치입니다. 봤을 때 전년도 대비 33%밖에 안 줄었다고 그러는데 네. 작년도 12월 현재로 보면은 12월은 83%가 줄었습니다. 네. 중요한 게 83%가 줄었다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의 북한에 대한 제재가 점점 더 후반기로 갈수록 더 강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체 1년 전체로 보면 33%지만 12월로 보면 83%이기 때문에 아마도 금년도부터는 북한과 중국 간의 무역량이 한 90% 줄을 수도 있는 겁니다. 네. 이것도 지금 유엔 제재, 그러니까 기름 수입에 제한을 두었기 때문에 북한에서도 지금 훈련 자체도 군사훈련조차도 지금 축소시킬 만큼 굉장히 힘든 상태인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말하자면 그 BDA 제재와 같은 게 이제 미국의 애국법 311조에 따라서 그러니까 자금 세탁 우려국 이게 북한이 그렇게 지목을 받는데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북한은 70년대 중반 이후부터 거의 외화벌이를 통해서 북한 경제를 유지하는 겁니다. 여기다가 이제 인민무력성, 국가보위성과 같은 권력기관들이 주로 중국에 이제 무연탄이나 철광석을 팔아서 외화를 벌어서 군인들도 먹여 살리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전면 금지되다 보니까 우선 군인들을 먹일 수가 없고 그래서 지금 북한에 지금 3월 4월 이때 지금 본격적인 춘군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봄인데도 불구하고 예. 그러니까 예전에 옛날 보릿고개 같은 그런 그렇죠. 시기가 아직도 북한에서 남아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원래는 없었지만 네. 이게 그 고난의 행군 때부터 1995년 이때부터 이제 춘군기가 지금 한 20여 년째 끊이질 않고 있는데 네. 이것이 이제 국제 제재가 지금 더 조여 들어가게 된다면 북한이 그야말로 벼랑 끝에 서게 되고 이번에 이제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서 김정은이 저렇게 정말 열성적으로 나오는 것 역시 뭔가 우리한테 이제 쌀이나 비료나 이런 걸 좀 얻어볼까 하는 의도는 아닌가 저는 그렇게 분석하고 싶습니다. 네. 조금 아까 이제 중국이 항공유를 5만 톤을 줬다 그러는데 네.
평소에 그 1년간 주는 게 5만 톤이니까 네. 작년 연말에 안 주다가 한꺼번에 줬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는 것이 현재 중국이 북한에 원유는 50만 톤 줍니다. 그리고 이제 유엔 제재에 의해서 앞으로 정제유는 50만 배럴밖에 못 주는데 네. 50만 배럴을 그 톤으로 환산하면은 한 6, 7만 톤밖에 안 되는데 그 6, 7만 톤 중에서 정제유, 항공유를 5만 톤 주려고 이제 중국이 작심한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야기 드립니다. 기생충과 옥수수, 북한 귀순병사의 실상입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이 귀순병사의 몸 상태가 알려준 기생충과 옥수수, 이 두 단어가 말해주고 있는데요. 저희가 먼저 이 얘기가 시작된 2차 수술을 집도했던 이국종 교수의 말부터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20여 년 넘게 외과 의사 생활을 하면서 남한 사람들한테는 거의 볼 수 없었던 특징적인 소견들이 나왔는데 터진 장을 뚫고 전 내용물과 피와 함께 이렇게 기생충들이 이렇게 뚫고 나오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은 한국 사회에서는 참 요즘에 보기 드문 현상인데 걷어낸다고 굉장히 많은 숫자를 걷어냈지만 저는 기생충들이 하루에 알을 20만 개씩 낳습니다. 제 긴 건 27, 거의 30cm 정도거든요. 자체로 군인들이 농사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은 군인들이 그걸 생산해서 자체로 소비를 하다 보니까 이게 비료나 무슨 화학 비료나 무슨 다른 걸 일체고 농약은 없고 예. 순전히 그 인분, 그러니까 군인들이 그 배설한 인분을 가지고 물에 풀어서 이렇게 잎사귀가 다 젖도록 그걸 줘서 키워서 먹어야 되니까 제가 볼 때는 다른 뭐 목욕을 제때 못 한다든지 위생 조건도 나쁘지만 그 식사양 거기에서 우선 이런 기생충이 발생했고 또 약을 먹어야 되는데 이게 특수부대는 좀 약이 공급이 되는데 일반 부대는 공급이 안 돼가지고 구충제를요? 예, 구충제가 공급이 안 돼서 요즘 이제 민간인들은 그 중국에서 들어온 중국제 구충약으로 이제 조금 그 장마당 경제로 해결하지만 군인들은 그게 공급이 잘 안 되니까 일반 부대는 이제 볏짚을 삶아서 그 물을 먹는데 이 볏짚물이 얼마나 쓰고 시커먼지 그걸 정말 한 사발 정도 또 마셔야 됩니다. 막 누구 먹어서는 안 되고 그걸 몰래 회피하는 군인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괴로워서. 그러다 보니까 북한 군내에 저렇게 회충제가 많고 제가 볼 때는 아마 저 친구가 이 뭔가 기생충에 의한 괴로움 때문에 저 병을 좀 고쳐보려고 또 38선을 넘어오려고 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만. A급이 나왔다는 건 상당히 급하게 먹었고 가공되지 않은 옥수수를 공급받았다 그런 얘기거든요. 이런 거 보면 그래서 이제 그 북한군이 이 판문점 대표부 소속 민경 4개 중대가 있는데 거기에는 1m 70 이상이 아니면 그 배치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대는. 이건 일반 부대에 비해서 거의 한 5 내지 7cm가 큰 겁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이제 10명 중 절반은 거의 평양에서 온 무력부나 노동당 중앙위원회나 총정치국이나 이런 고위 간부자재들이 태반입니다. 거기는 농민의 자식은 한 30명 중에 한두 명도 안 된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도 이제 옥수수를 먹는다는 건 최근 북한의 식량 사정이 그만큼 악화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식량 사정이 이제 또 전기가 없으니까요. 최근에 아마 제가 듣기로는 북한 이제 군부대에 이제 식량이 이제 공급이 되는데 벼를 사실 도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야 그렇죠. 되는데 문제는 이 전기가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도정을 못 하고 그냥 벼 그대로 그냥 바로 공급을 한다는 거예요. 껍질째도 먹는 껍질째. 거네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래서 그거를 각 부대에서 이제 수동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벼 좀 까서 먹다 보니까 지금 사실은 이제 이국종 교수 이야기가 원래 사람의 벼는 이제 대장에 몰려 있는데 소장까지 굉장히 변이 찼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뭐냐면 그만큼 거친 음식을 많이 먹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소화 자체가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래서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 이제 옥수수를 그대로 먹고 그다음 볏짚도 이게 지금 대충 까서 그냥 먹다 보니 거친 벼를 먹다 보니까 이게 또 이제 소화가 안 되다 보니까 실제로 소장에도 사실은 이게 분변이 계속 남아 있어서 이번에 아마 그거는 사실 수술에서도 굉장히 힘든 그 과정이었다고 그래요. 저게 지금 음식물을 많이 씹는다고 될 일도 아니고 안소영님. 그러면 진짜 저희가 학교 발급을 억제하는 바람에 귀국 행렬이 줄을 잇고 있는 겁니다. 선양에서 홍창진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최근 들어 북중 접경인 랴오닝성 단둥, 지린성 연변자치주 옌지의 열차역과 세관 통상구에서 귀국하는 북한 노동자 일행이 자주 목격되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은 북한의 6차 핵실험 강행 이후 접경 지역 공장에 근무하는 북한 노동자의 노동 비자를 점검하고 기한 만료된 노동자들에 대해 연장을 불어 귀국토록 했습니다. 이로 인해 중국 동북 삼성에서 귀국한 북한 노동자가 이달 들어서만 2,600여 명에 달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중국은 북한 노동자의 추가 파견을 올 초부터 사실상 금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 측과 무역하는 중국 기업에 대해 합작기업 설립을 금지했으며 지난 4월부터 중국 내 북한 식당 여조업원에 대해 비자 취득 요건을 강화하고 위반 사범을 북한에 송환했습니다. 올 초까지 단둥 지역에만 2만 명의 북한 노동자들이 상주했으나 최근 중국 당국의 강력한 제재 시행으로 급감해 북한의 외화벌이에 큰 타격이 예상됩니다. 선양에서 연합뉴스 홍창진입니다.